안녕하십니까. 특허법 실무를 맡은 공경식입니다. 이 특허법 실무 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강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특허법 실무는 이제 뭐 현대 사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업무죠. 네. 그리고 이제는 워낙 그 기술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특허법, 지적재산권 중에 특히 특허법을 모르고서는 실제 국제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들의 M&A도 지금 특허권 확보를 위한 M&A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 업무상 가장 필요한 기본 소양이 이제 특허법 실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이런 그 지적재산권 특허법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단계를 좀 나눠볼게요. 자, 전문가 집단이 있고요. 준전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표현을 그냥 뭐 초보자라고 얘기할까요? 초보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 지적재산권법은 워낙 특수한 법률이다. 이게 법 중에서 특수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사실 어떤 뭐 일반 교육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뭐 일반 대학이라든가 뭐 요즘은 좀 많이 늘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교육의 어떤 그 충성도, 완성도를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전문가는 이제 뭐 변리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나름 완성도가 있어요. 변호사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변리사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기본 이론부터 해가지고 그 외의 사례, 그 외의 적용 모습까지 거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소화해야지만 변리사라는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실무를 하면서 우리가 익히는 지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에 대한 우리가 이 지적재산권의 기본 교육은 충성도가 있고 완성도가 있다. 충실하고 완성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뭐 아니면 도예요. 뭐는 이렇게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 지식재산의 기본 지식에 대한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아닌 경우는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리사 변리사 같이 전문가는 전문적인 지식을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뭐냐? 지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이 지식재산권은 물론 이제 지금 이게 특허법 실무이긴 하지만 지식재산권 전체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지식도 있거든요. 이런 교육이 미흡해요. 일반적인 지식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뭐 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강의할 때 보면 왜냐하면 이걸 사실 여러분들 특허법이라는 걸 좀 어느 정도 공부하려면 기본 베이스를 좀 법은 충실히 닦아야 되거든요. 예. 충실히 닦아야지 법을 좀 이해할 수가 있고 그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시간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 배우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재미 위주로 한두 가지 재미있는 사례 가지고 그냥 던져주고 끝나요. 그러면 실력이 느느냐? 안 늘어요. 역시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자 단계에 있는 분들은 지식재산을 전혀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체계적으로 아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준 전문가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를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초미흡이에요. 초미흡.
우리 기업에서 연구소의 관리팀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뭐 특허팀이라든가, 특히 이제 특허팀 중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부분들이, 전문적인 뭐 변리사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일부 아주 그 극소수의 이제 일부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 특허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있어요. 우리 몇 개 안 되는 대기업에는. 그렇지만 많은 중견기업 이하에서는요, 이 지식자산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없어요. 거기 특허팀에 근무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근데 사실 모든 우리 지식자산의 업무가 이렇게 변리사 변호사들만이 그런 지식자산 업무를 하는 것이고, 이런 전문가 집단만이 지식자산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기업에서의 업무를 할 때도 이 지식자산은 가장 기본적인 그 우리의 직무 소양이 돼요. 이걸 모르면 연구소라든가 그 외 관리, 어떤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업무가 상당 부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돌아가는데요, 그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국제사회 경쟁력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식 교육의 수준, 특히 이 곳의 지식재산의 수준은 굉장히 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준전문가를 양성하는, 우리나라가 너무 뭐 아니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런 전문가 집단과 함께 코어할 수 있는 이 준전문가 집단을 만드는 교육이 부족하다. 이런 교육을 대학이라든가 그 외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 보면 좀 형해화되어 있다. 네,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강의는 이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이들을 위한 강의는 이 강의로 할 수가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저도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변리사 양성하는 곳에서 이제 강의를 또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강의할 때는요, 특허법을 엄청난 시간을 두고 강의를 해요. 특허법 하나 강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는 그런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양성해 보자는 강의예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기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라는 거야, 이건. 이런 준 전문가를 만드는 과정이 이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수준이 낮지만 기본적인 특허법의 베이스를 닦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완전 기초를 닦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깊이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저 회사 다니면서 사례 같은 거 많이 재밌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법을 공부하려면요, 법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법의 룰을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룰도 모르고 그냥 이런 뭐 삼성과 애플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이 어쩌고저쩌고 삼성이, 그건 재미로 강의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왜 그렇게 침해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법제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순수하게 애플하고 삼성의 어떤 스마트폰만 생각하면서 재밌게 보는 거거든요. 그건 지식을 향상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는 여러분이 이렇게 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강의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 강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고급 강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과 함께 코어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이제 추려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 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인 어떤 기술 전쟁 시대의 룰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룰이 완성이 돼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되는 룰을 완성을 해야지 그 안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를 보면서 내 실력을 배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 룰을 배우는 강의다. 이 룰을 배우는 강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공부답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시 공부하듯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내가 특허법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간다라는 거. 하나의 사례 가지고 재밌게 엮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특허법의 기본 베이스를 닦아간다는 거. 그런 강의로서 이 강의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야지 이런 틀을 만들어 놔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판을 읽어 나갈 수 있어요. 예. 이런 어떤 지식
그 지식재산과 관련된 기술 전쟁 시대에 이 판 어떻게 그러면 이런 제도들을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 거고 이 권리화시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그다음부터 나와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 기초 작업을 하자는 게 이 강의입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강의의 초점은 준전문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법을 공부하는 공부하는 사례 위주의 아주 재밌게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전체의 룰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소 따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걸 넘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지식재산이라는 특허법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가 딱 낍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재밌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 실력을 배양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례만 보면 여러분들 실력 배양 안 됩니다. 활용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이 딱 꺼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 목표는 이 사람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 강의를 하면서 그냥 법에는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제도가 나왔을 때 이 제도를 그럼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요? 라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십시오라는 팁을 드리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날 때 여러분이 그래 내가 뭐 변리사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특허법이 이렇게 돼 있구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느끼면서 그래 내가 이만큼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실력이 배양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강의 내용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가 있죠. 이 교재는 이건 우리가 시험을 봐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특허법의 실무 실력을 높이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 교재 내용에는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좀 더 써놨어요. 제가 여기까지 강의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그 밑에다가 좀 여러분들 이 안에는 더 써놨어요. 그거는 강의 내용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뺀 게 아니라 더 강의하는 내용보다 추가적으로 넣어놔서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제 입에서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일단은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교재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걸 읽어보시면서 더 추가적으로 더 지식들을 더 추가하신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이 안에서 교재에 있는데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더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네. 익히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는 그냥 이런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강의한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특허법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예, 아주 기초 강의, 그러니까 왕초보 강의보다는 한 단계 높은 심화 강의였습니다. 결국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들어가는데요. 특허법 강의입니다. 자, 이게 특허법의 목차를 여기 이제 써놓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써놓기 전에 우리 이제 지식재산이라는 것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식재산. 예. 왜냐하면 지식재산으로부터 이제 특허법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지,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이제 특허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엔 지적재산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식재산 기본법이 생기면서 제정이 되면서 이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지식재산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신지식재산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용어를
그 지적에서 이제 그 지식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꾸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이유는 부동산에 이제 지적법이 있는데 그 지적법과 지적재산권법이 그 일반 국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지적재산권법을 지식재산권법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지식재산권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 산업재산권이 있고요. 이것을 보호하는 법률인 산업재산권법이라는 형식적인 법전은 없지만 이 산업재산권법을 합쳐서 이렇게 가로친 거는 형식적인 법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걸 통칭해서 그냥 지식재산권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산업재산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되는 법률을 통칭해서 그냥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 이 산업재산권법은 이거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입법. 그러니까 산업 발전을 위해서 법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산업입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이제 주관하게 되냐면 우리 산자부 산하에 있는 특허청에서 주관을 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저작권법이 있어요. 이거는 형식적인 법전이 있죠. 하나 있으니까. 네, 하나 있으니까. 자, 이 저작권법은 이거는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문화입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문화부라고 얘기할게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그러니까 문화부 상하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법으로 이게 우리가 포섭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 범위 안에서는 이 법률 안에서는 넓혀서 적용을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뭐 예컨대 식물신품종 보호법처럼 별도로 법률로 만들어서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걸 넓혀서 보호하기도 하지만 다른 작은 법률을 만들어서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법률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요 법을 우리는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신지식재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보호하는 법률이 신지식재산권법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지적에서 지식이란 단어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산업재산권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특허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용신안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특허법도 그렇고 실용실험법도 그렇고 두 가지 다 기술에 관한 거예요. 기술. 예. 기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제 특허 실용실험법. 실용실험법은 특허법보다 수준이 조금 낮은 걸 갖다가 우리 이제 실용실험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거의 특허법과 똑같고 그럼 어떤 보호 대상이라든가 그런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존속 기간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우리 이제 이 강의 마지막에 가서 실용실험법이 특허법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제 이 강의를 끝내려고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디자인, 외관을 보호하는 거죠. 요즘 중요해지고 있어요.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률. 여기 이제 우리 디자인 보호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표법이 있어요. 상표는 자, 얘네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특허법, 실용실험법,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는요. 이 세 가지는 창작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작의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새롭게 만드는 것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걸 보호하는 거죠. 새롭지도 않은 걸 보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창작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예요. 저작권법도 이것도 창작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창작이 이쪽 창작은 절대적 창작이고 이쪽 창작은 상대적, 독립적 창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우리가 보호할 때 등록이 되면요. 다른 사람이 그거를 보고 뺏겼건 보지 않고 뺏겼건 그러니까 뺏긴 게 아니죠. 보지 않고 스스로 창작해서 시시했건 상관없이 침해가 되는데 반해서 요거는 내가 보고 뺏기지 않았으면 나한테도 저작권이 생기는 구조, 그래서 침해가 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병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은 거에 대해서 권리가 저작권이 두 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좀 달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상표법이 있잖아요. 상표법은 얘네들은 창작의 문제라면 얘는 뭐냐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네. 자, 애플 컴퓨터가 있어요. 이 애플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상표죠. 상표.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상품 컴퓨터에 대해서 이거 상품 표지로 쓴 거예요.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쓴 거예요. 이 애플이. 그러면 잡스가 애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냥 상품 표지로 애플이라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 표지로 애플을 선택했다는 개념이지 애플이라는 단어를 창작했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표법은 조금 다른 산업재산권법,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죠? 상표법은.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자, 요 정도 이제 구분하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산업재산권법원의 모법이 이제 뭐예요? 이 바로 특허법이라는 거죠. 특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이 특허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하자. 이게 모법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을 공부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 이 과정은 우리 특허법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어떻게 법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해 보자. 라는 게 이제 이 강의의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